안녕하십니까. 통찰TV의 조승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한국이 베네수엘라가 아닌 근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이 상당히 경제가 절망적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오다가 신종 코로나의 사태가 터지면서 가속적인 그런 경제 하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률 저하가 있었죠. 이렇게 된 배경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미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가 그동안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국 우선주의, 즉 보호무역주의로 물결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침체에 상당한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미중 경제전쟁이 상당히 가속화되면서 중국 경제가 급격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거기에 따라서 이런 한국 경제의 침체도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드디어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의 수축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령화의 속도는 상당히 빠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출산율도 굉장히 떨어져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별로 밝지 않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비를 줄이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 통계입니다. 따라서 소비가 위축되는 수축 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최근에 신종 코로나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죠.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으로서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소재 같은 것을 주로 생산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부품을 좀 만들어서 그것을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에서 조립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이런 구조, 이런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중국의 우한의 이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급망이 붕괴가 되어버려서 상당히 충격이 강하게 오고 있고, 원래 우리나라 성장률 거의 제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신종 코로나는 이것이 확산이 미국이나 유럽에까지 확산이 되면서 상당히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한국 경제는 특히나 세계 경제의 영향을 굉장히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한국 경제의 침체 현황도 굉장히 가팔라지면서 심지어는 절망적인 상황으로까지 단기적으로는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 꼴이 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서 상당히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이 베네수엘라와 같은 충격 속으로 한국 경제가 빠져들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 그래프가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 1인당 국민소득 그래프 중에서 윗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그래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만 해도 거의 $100 수준에 머물던 그런 형편없는 저소득 국가였고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걸 통해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면서 잘 살아보세, 이래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도 이제 빠르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쭉 올라갔는데 이 그래프에서 위에서 보시면은요, 아주 1985년 이 정도 기점으로부터 아주 가파르게 성장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그때 상당히 이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아주 가파른 국민소득의 증가가 있었고요. 중간에 몇 차례 IMF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국민소득이 좀 줄어들면서 충격이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또 극복을 해내면서 결국 3만 달러대에 도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쭉 국민소득은 그동안에 지속적인 일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상승 그래프를 그려온 것이 사실이죠. 하단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세계 평균 국민소득입니다. 세계 평균의 국민소득은 지금 $10,000 수준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요. $10,000 이런 상승의 각도는 서서히 좀 올라오고 있지만 그게 중국 부분이 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각도는 대단히 완만하죠. 한국의 국민소득의 증가가 훨씬 가파르고 강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한국은 참 대단한 나라였다.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뭘까요? 우선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노동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하고요. 노사분규도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 노동 정책을 풀지 않으면 해외 투자도 들어오지도 않고 기업들도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기업 정책이 있죠. 친노조 정책을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역대 정부들이 펴왔고요. 또 세금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고성장할 수 있고 국민소득이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조류를 완화시키는 또 제한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이 약화되죠. 이번에 타다도 금지됐죠. 그리고 원격으로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라든가 IT에도 각종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 단계 성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은 베네수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경제의 희망의 근거는 뭘까? 첫 번째, 한국은 민족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이렇게 망해버린 나라들 보면은요, 민족성이 느긋하고요, 별로 낙관적이긴 하지만은 열심히 노력하겠다. 또 그 다음에 뭔가 기가 센 이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주 기가 센 기마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베리아 영하 한 40도 이럴 때는 시베리아에 갖다 놔도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열사의 사막인 사우디 같은 데 갖다 놔도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죠. 그리고 온갖 전쟁을 겪고 나서도 죽지 않고 독립을 쟁취해낸 그런 나라입니다. 민족성이 정말 강한 나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탁월한 문화적인 DNA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해서 최근에 미스터 트롯 같은 것도 시청률이 역대급이 나오면서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화적인 DNA가 피 속에 녹아있나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또 K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요, 지금 기생충이 세계에서 정상급에 올랐죠. 그래서 오스카상을 수상하는 이런 역대적인 그런 위협을 이루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 김치라든가 비빔밥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굉장한 그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문화적 DNA가 아주 탁월한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이 굉장히 약화되고 앞으로 지금 미국이 또 충격적인 사실은요, 미국이 중국을 중공이라고 최근에 호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대만을 중화민국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만을 중국이라고 인정해주고 중국을 중공이라고 해서 중국을 해체시켜버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전략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상당히 경제적인 이런 측면에서 하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도 일시적으로는 더 나빠질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요.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에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이 한국의 산업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의 둔화에 힘입어서 한국이 오히려 약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또 하나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동혁명을 통해서 결국 스마트 공장이 나오고 인공지능화되고 사람이 노동이 별로 덜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노동 문제도 저절로 좀 해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이고, 스마트화를 통해서, 인공지능 스마트화를 통해서 생산성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결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또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IT에 잘할 수 있는 기질과 그 생태계와 역량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경제는 결코 베네수엘라로 갈 수 없다. 우선 국민성 자체가 결단코 형편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나라는 IMF 때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뼈저리게 느껴본 바 있죠. 그래서 저는 한국 경제는 눈앞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어둡지만 이것을 뚫고 다시 새로운 도약의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더욱 좋은 방송과 콘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